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새학기는 항상 설렘 반 두려움 반인데요. 저도 특별히 새학기를 맞아 이렇게 교복을 입어봤습니다. 저희 학교 교복은 이쁜 편이었는데 주변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교복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친구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학교 다닐 땐 말이죠, 이 보아털 후드집업 없으면 학교를 못 다녔어요. 드라마를 보면 예쁜 교복도 많던데 아직도 촌스러운 디자인이라며 비난받는 교복도 있는가 하면 요즘 트렌드와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예쁘게 디자인이 된 교복들도 있죠. 오늘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 때만 입을 수 있는 교복과 함께 유행했던 아이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교복, 과연 언제부터 입게 되었을까요? 한국 최초의 교복은 성균관 시절의 청금복을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교복은 1800년대의 이화학당과 배제학당 학생들의 옷차림인데요. 남학생은 배제학당의 당복을 학생들에게 입힌 것으로, 여학생은 유관순 교복으로 유명한 이화학당 교복으로 시작되었죠. 1907년에 숙명여학교는 양복 형태의 교복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당시에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과 비슷한 교복의 모습은 언제부터였을까요? 1930년대 일제가 한복 교복을 금지하고 교복을 양복화하면서 블라우스, 주름치마, 세일러복과 같은 현재와 유사한 교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 드라마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쌍문여고를 다니는 덕선이는 교복이 없고 정환이가 다니던 쌍문고는 교복이 있었죠. 드라마 속 배경은 전두환 정부 시절로 1983년도부터 3년 동안은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등하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탈선 행위와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한다는 말에 3년 만에 교복이 다시 부활하기도 했어요. 1993년도부터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교복 제도를 시행하며 지금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과한 복장 규정은 학생들에게 항상 고민거리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개성 강한 학생들은 교복을 입으라고 해서 절대 교복만 입진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교복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80년대 학생들에게는 공갈 모폴라가 유행이었습니다. 응답하라 1988 속 동룡이를 보면 색색깔의 공갈 모폴라를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90년대 말까지는 떡볶이 코트가 크게 유행해 다양한 디자인의 떡볶이 코트를 착용했어요. 복고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도 잠깐 유행했습니다. 교복 패션에서 노스페이스를 빼놓을 수 없죠. 2000년대 후반에는 너도 나도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싶어 했는데요. 디자인과 색상 따라 달라지는 패딩의 가격대로 학생들 사이에서 서열을 나누고 왕따 문제가 크게 불거져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땐 대다수의 학생들이 깔별로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었던 기억이 나네요. 2010년대부터는 아베크롬비나 후아유 후드집업이 유행했습니다. 교복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감으로 학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후드집업이었죠. 요즘은 가수 아이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입고 나온 널디 트랙탑이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아이템 중에 하나죠. 후드집업과 함께 예전부터 꾸준히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최고의 아이템은 후드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을, 겨울에 얇은 교복 셔츠를 뚫고 들어오는 바람도 막고 자신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후드티는 매년 학생들에게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후드티를 교복으로 채택한 학교도 있다고 하네요. 요즘은 겨울에 밖으로 나가면 추위에 떨고 있는 펭귄 무리를 쉽게 볼 수 있죠. 칼바람을 버틸 수 있는 겨울 필수템은 단연 롱패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전유물이었지만 롱패딩의 유행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롱패딩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시대에 따라 교복과 유행한 옷차림이 변화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어떻게 교복을 입고 다닐까요? 교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하이틴물에서 볼 수 있는 미국 교복이죠. 사실 우리가 보아온 교복 이미지들은 대부분 미국 사립학교에서나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편적인 미국 교복의 경우 편한 디자인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교복 전문 판매점이 아니어도 대형마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교복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과는 다르게 체육복을 교복으로 채택한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들을 한 번쯤 보셨던 분이라면 주인공 학생이 항상 체육복을 입고 등장하는 게 특이하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중국도 1980년대에는 일반적인 교복의 형태를 도입하기도 했었지만 90년대 이후 대다수의 학교가 체육복 교복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육 시간은 옷을 굳이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공부하기에도 편하고, 와, 사실 이렇게 실용적인 교복이 또 있을까 싶네요. 한편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를 교복 브랜드로 채택한 나라도 있는데요. 세일러복과 가쿠란으로 익숙한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교복이 대체로 세일러복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유럽의 해군 군복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교복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일본 긴자의 한 소학교에서는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의 교복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는데, 이 교복의 가격이 일반 교복의 약 2배에서 4배까지 이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화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교복의 가격,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교복의 가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4년 전인 2007년에는 서울 기준 교복 판매 가격이 30에서 60만 원이었는데요. 학용품비, 급식비 등 안 그래도 내야 할 교육비가 넘쳐나는데 말도 안 되게 비싼 교복은 많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했죠. 교복이 비교적 저렴해진 건 2015년에 시행한 학교 주간 교복 구매제 덕인데요. 사립학교를 제외한 전국 중고등학교가 교복을 공동 구매하는 제도로 교복업체들이 서로 선택받기 위해 최저가 경쟁을 하며 교복 가격이 저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 때문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꼭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요. 통일성을 원한다면 지금처럼 셔츠와 조끼가 아니더라도 티셔츠만 입어도 되고, 예쁘고 편한 걸 원하는 학생들의 바람에 맞춰 교복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필수템인 교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교복을 꺼내 입어서 그런지 마냥 교복이 좋기만 한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학생 때 교복을 입기 싫어서 꼼수를 많이 부렸던 기억이 나네요. 소속감을 위해 교복을 입는 것도 좋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학생들의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교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재밌어지겠는데.